안녕하세요. 서영별이에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어떤 집이 정말 금수저 집안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금수저 집안이다, 흙수저 집안이다. 어,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는 돈, 재산의 유무, 재산의 그 양이 물려받을 게 많은 집안을 금수저 집안, 생전 한 푼 받을 게 없는 집안을 흙수저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드는 생각은 과연 돈의 유무로 금수저와 흙수저가 나뉘는 게 맞을까? 진짜 금수저 집안과 흙수저 집안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보면 금수저 집안, 흙수저 집안. 이 사이에는 수많은 애매한 집안이 있겠죠. 은수저 집안도 있겠고. 근데 오늘 저는 돈이 아니라 과연 다른 것에 중점을 두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우선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존감, 또 세상을 보는 시야, 시각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걸 중점으로 한번 이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금수저 집안은 대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많다.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흙수저 집안은 일단은 삭막해요. 삭막하고 거의 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정말 필수적인 대화만 합니다. 정말 이거 대화 안 하면 집이 아예 안 굴러갈 정도. 밥 먹어라. 뭐 이거 사야 된다. 뭐 자야 된다. 이런 정말 필수적인 대화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안 된다. 뭐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약간 명령적인 거. 그런 것들만 오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뭐 그냥 정말 사소한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금수저 집안은 일단 무엇에 대해서 될 것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 할 때,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가능성부터 생각하고, 그거를 가정에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떤 격려, 지지, 난 너를 응원하고, 적어볼게요. 일단 긍정적, 될 것부터 생각. 그다음에 그러면 격려, 지지. 그다음에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다음에 어떤 것에 힘들다고 했을 때 위로를 해주고, 또한 공감,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흙수저 집안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안 될 것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는 대화법이 이 비난하는 대화법이에요.
네, 비난을 너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가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죠.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잘 이제 존중을 잘 안 해주고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 허락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엄격하고 남 탓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남 탓. 너가 네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네 아빠 닮아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구나. 그래서 당신 때문이잖아. 애들 잘못 큰 거 당신 때문이잖아. 우리 집 가난한 거 당신 때문이잖아.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하게 되는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또 하나 더 이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피해의식.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다른 의견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내 말을 반박을 한다는 건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의견이 다른 것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거기에부터 공격성을 띠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공격성을 굉장히 띠고 대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 다투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중에는 아예 말을 말자. 아예 결과가 불보듯 뻔한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봤자 또 그렇게 받아들이겠지. 그냥 입을 다물자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다시 침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정말 악순환의 구조가 되게 되고, 또한 금수저지만은 무엇을 했을 때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 자녀가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점수를 받아서 안타깝겠구나. 너도 아쉽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너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칭찬한다. 너가 그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가 용기를 얻죠. 용기를 얻고 그 어떤 또 다른 도전을 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흑수저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 점수를 딱 이제 받아온 걸 보여줬을 때 부모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그냥 바로 이제 무시를 합니다. 네. 결과를 보고 무시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맨날 학원 가서 공부한다더니 받아온 게 이거냐? 이렇게 정말 그동안에 그 자녀가 들였던 노력을 그냥 한 번에 묵살시키는 그러한 대화법을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들은 자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고 그거에 대한 흥미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무엇인가 새로 도전을 할 때 그 다음엔 잘 엄두를 잘 못 내고 이거 내가 또 못하면 어떡해. 내가 이거 이렇게 노력했는데 또 결과가 헛수고가 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끈기, 성실성, 성취감, 어떤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다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몇 점인가 이거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점 받았지? 그래서 어떻게 원하게 되냐면 나중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결과만 잘 받고 싶어하는 정말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난 노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냐? 내가 노력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해. 근데 노력은 안 했는데 그냥 점수만 잘 받는 그런 마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계속 겪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이상한 요행을 바라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그리고 또한 결과라는 거에 이제 과정보단 무조건 결과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인정욕이 강해지게 돼요. 잘했다, 잘했다라는 거에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인정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결핍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결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도 이러한 형태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결핍이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높은 자존감을 갖겠죠.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면 당연히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냥 나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할 때 성취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나라는 거에 포커스가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바라는 삶, 나의 영혼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수월하게 이끌어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흑수저 집안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핍이 굉장히 강해져요. 결핍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당연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낮은 여기서 본인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자녀는 어리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강한 자신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신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고 무엇인가 쟁취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결과로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인정과 성공에 목을 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했듯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제 결과를 무시당하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무시당한 거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면서 이 결과에만 정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실패한 거야? 이렇게 성공과 실패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과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겪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요. 너 성공하려면 이런 것쯤은 견뎌야지. 너가 그런 것도 고통받지 않고 그 성공을 얻으려고 그래? 아니, 넌 참아야 돼. 아니, 넌 견뎌야 돼. 아니, 너는 극복해야 돼.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향해서만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 고통, 자기가 받게 되는 아픔은 굉장히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자존감이 더욱더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정말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본인이 사실 진짜 원했던 건 그냥 나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내가 가져야지만, 내가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이뤄내야지만 날 사랑해주겠구나. 라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더욱더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그런 슬픈 결말이 맺게 되는데, 그리고 시야 또한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본, 내가 경험한, 부모가 경험한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식한테 교육할 때도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전수해줘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곳이야.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곳이고, 세상은 이래서 썩은 데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확대해서,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는 게 부모님 또한 그런 거밖에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녀에게, 자녀를 위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지만 사실 그 자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고, 또한 그 자녀를 흙수저로 살게 하는, 대물림하게 되는 그 사고방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흙수저 사고방식을 물려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일만 전부라고 보게 돼요, 시야가. 근데 이제 금수저 부모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그래서 자녀한테 세상에 대해 얘기해 줄 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세상은 이러이러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겪은 사람도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각도로 넓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더 멀리 나가면 전체 지구 전체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성과 그런 각각의 개성, 그리고 각각의 경험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흙수저와 금수저 집안은 그냥 정말 이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런 집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집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금수저 집안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흙수저 같은 집안은 이러한 것이 모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나는 흙수저 집안이니까 나는 내가 결혼을 해도 당연히 내 자식도 흙수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돈을 기준으로 본 금수저와 흙수저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건 내 생각만 고치면 돼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물려받았지만 난 이거를 뜯어 고칠 거야. 난 이런 것들을 내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세대부터는 다른 사고방식을 물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돈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극복하기 쉽습니다. 네, 그게 정말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정말 나 하나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 돈은 아무리 벌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생각은 정말
이렇게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게 물론 쉽지 않지만 굉장히 돈보다 극복하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금수저 1세대가 되어 보는 게 어떻나. 물론 가정을 이룰 마음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 사고방식을 바꾸면 일단 나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부터 행복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또 이제 독특한 사고방식을 여러분에게 한번 공개해 보았는데, 네, 도움이 되셨다면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얘 뭔 소리 하냐 라고 싶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